안녕하세요. 오늘은 겨루 작가님의 북천의 칼잡이라는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겨루 작가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꽤 많은 소설을 써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설정은 어린 소년이 어느 대장장이에게 무기를 만들어달라 말하고 10년 후에 돌아오는데 주인공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설이 진행될수록 점차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이는 영각막이라는 대장장이 마을에 소속된 대장장이입니다. 그는 영각막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자신의 독특한 재련법을 고집하며 영각막의 막주 일행들과 충돌합니다. 어느 날 그는 외지에서 온 한 소년이 피가 묻은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병기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영각막의 방식이 아닌 두이의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두이는 결국 이 의뢰를 받아들이고 소년이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후 두이는 여전히 영각막에서 대장장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그 소년을 만납니다. 이제는 청년이 되어 나타난 주인공 목계백은 10년 전 두이가 만들어준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목계백은 칼이 많이 손상되었음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병기를 의뢰합니다. 두이는 그 대가로 청년에게 야명주라는 귀한 보석을 받고 과거에 남은 새로 만든 장도를 청년에게 줍니다. 그러던 중 목계백은 마을에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이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영각막의 막주 좌교이와 그의 아우 좌행선은 두이의 대장간에 나타난 수상한 청년 목계백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고 경계를 강화합니다. 대장장이 마을인 영각막에서는 대동보라는 문파를 무기 지원하고 있었는데 대동보와 비금도라는 문파는 서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이 대동보나 비금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막주 좌교이는 동생 좌행선을 비금도로 보내어 그들과 손을 잡아 대동보를 배신하고자 합니다. 좌행선은 비금도와의 접촉을 위해 비밀리에 배를 타고 이동하지만 대동보의 함정에 걸려 포위되고 결국 대동보 문주인 명세기에 의해 좌행선은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명세기는 영각막 마을에 심어둔 첩자를 통해 좌교의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진압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새벽에 영각막에 비상이 걸리며 대동보의 무사가 영각막으로 침투해 막주 좌교회를 결박합니다. 대동보 문주 명세기는 영각막의 대장장이들을 모아놓고 좌교회를 참수한 후 두이를 강압적으로 영각막의 새로운 막주로 임명하고 비금도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명세기는 태연하게 구경하던 목계백을 발견합니다. 명세기가 목계백에게 두렵지 않느냐고 묻자 목계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며 대동보의 무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그러자 명세기의 호위무사인 비격이 공격해오고 목계백은 비격의 섬전일격을 피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는 잠시 팽팽하게 이어지지만 목계백은 빠르게 비격의 방어를 뚫고 그의 인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대동보주 명세기의 강력한 대호검이 목계백을 노리고 휘둘러지며 비격을 구해주고 상황이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명세기는 목계백의 정체를 의심하며 그를 추궁합니다. 목계백은 자신이 무기를 손질하러 온 자라고 대답하지만 명세기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더욱 강하게 의심합니다. 목계백은 대동보주와 그의 부하들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이들이 비금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명세기는 목계백에게 그의 칼을 사겠다는 제안을 하며 협력을 시도합니다. 비금도 전쟁의 서막이 열리면서 대동보 문주 명세기는 은천장주 은발야를 끌어들여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여 비금도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비밀리의 안개를 뚫고 비금도에 침투하여 기습을 감행합니다. 명세기와 그의 부하 비격, 은천장과 춘추검 오세명, 파란검 오일도 등 절강 10검의 고수들이 함께 섬에 상륙하여 악한들과 격전을 벌입니다. 명세기와 그의 동맹들은 비금도의 악한들을 하나씩 처치해 나가지만 비금도의 수장 운학과 칠주해룡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도의 수장인 운학과 칠주해룡은 동굴 속에서 회의를 열어 상황을 분석합니다. 운학은 형리세가의 음모로 인해 이 전쟁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대동보의 침공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몰래 들어온 목계백은 동굴 안에서 비금도주 운학과 칠주해룡 형제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이 전쟁이 형리세가의 음모로 인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운학과 칠주해룡이 동굴을 떠난 후 목계백은 동굴 속에서 막내 형제가 오동문의 강력한 독인 칠체화 독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목계백은 재빠르게 칠주해룡의 막내를 공격하여 그가 뽑아든 칼을 장도로 맞고 이어서 일격에 그를 베어 살해하고 독을 무력화시킵니다. 산 정상에서는 운학과 명세기 그리고 은천장주 은발야, 춘추검 오세명, 파란검 호일도가 운학과 칠주해룡 형제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명세기와 운학의 대결은 대호검과 방천극의 격돌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지만 결국 명세기가 우세를 점합니다. 운학은 막판에 은천장주에게 삼살비라는 암기를 던져 치명상을 입히지만 자신도 명세기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한편 목계백은 전투 중에 형리세가의 암살자가 숨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추적합니다. 형리세가의 암살자는 은밀하게 명세기를 노리며 다른 전투원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목계백은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암살자가 명세기를 기습하려는 순간 목계백이 나타나 장도로 그의 직도를 베어내고 이어서 일격에 암살자를 참살합니다. 목계백이 칼을 맞고 적을 베는 이 두 번의 칼질로 암살자를 끝내버리자 춘추검 오세명이 감탄하며 일격탄 이격살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전투는 명세기와 그의 동료들의 승리로 끝이 나며 목계백은 형리세가의 음모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형리세가의 계획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됩니다. 이 소설은 무료 보기가 10화까지라서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강이 중소문파인 대동보와 비금도의 싸움에 절강 10검의 몇 명이 합류하고 주인공 목계백도 끼어들게 됩니다. 목계백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고 이 싸움의 배경엔 거대 문파인 형리세가가 있어서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소년이었던 목계백이 대장장이 두이에게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청년이 되어 10년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주인공 목계백의 과거도 점차 밝혀집니다. 201화 완결인 짧은 분량의 소설이라서 잠시 짬내서 보기에 적당한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